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전 세계 이목이 영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방금 전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분량, 우리나라 인구의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언제쯤 접종할 수 있을지 김지수 기자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드디어 이 백신 첫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난해 12월 31일이었죠. 우한에서 첫 발병 보고된 지 343일 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현지 시간 8일 오전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전국에서 80세 이상 노년층을 중심으로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잉글랜드 지역 50개 거점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 40만 명 분량은 유로터널을 통해 영국으로 돌아와 비공개 장소에 보관됐다가 각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국에서 초기 접종 대상자는 현장 의료 인력, 80세 이상 노년층, 요양시설 직원입니다. 요양시설 거주자들은 앞으로 2주 안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첫 접종 후 3주가 지나면 두 번째 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 면역력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생깁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재 무료입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 유럽에서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백신을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달 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안 돼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하고 또 운반할 때는 특수 박스를 이용해야 해 접종까지 비용, 또 특수 장비, 인력이 대거 소요됩니다. 일단 접종은 시작됐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내년 봄은 지나야 영국 정부가 목표할 수준만큼 도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2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구매했으며 인구의 40%인 2,5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가 조금 넘긴 시각에 첫 맞습니다. 접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첫 접종자가 누구인지는 공개가 됐습니까? 네, 공개됐는데요. 첫 접종자는 영국의 90살 여성이었습니다. 네. 마거릿 키넌 씨는 코벤트리 대학병원에서 어깨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받은 여성을 이제 보니 그 키넌 씨는 매우 건강해 보였고 다소 이제 고무된 표정이었습니다. 키넌 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첫 번째 사람이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키넌 씨는 다음 주에 또 91살이 되는데 네. 최고의 선물을 앞당겨 받았다. 이렇게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라는 첫 접종자의 말까지. 그런데 보니까요, 이번에 첫 접종에 쓰인 이 백신이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입니다. 화이자라 하면 또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사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는 그 화이자 백신이 이르면 오는 10일에 사용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당국자들은 승인된 백신을 의료 종사자, 또 요양시설, 취약 집단에 우선적으로 접종한 후 일반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2천만 명의 미국인을 접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앨릭스 헤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2분까지 일반 국민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의료진을 백신 최우선 순위로 삼았지만 물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이 의료진 중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제비뽑기와 같은 방법으로 순번을 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지난 여름 백신 구매 제한을 받고도 이를 간과해서 내년 6월까지 미국 내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화이자가 이미 다른 국가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백신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미국 안에서도 백신 공급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가별로 우선 접종자 기준도 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양원 거주자를 비롯한 노년층, 현장 대응 의료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기저질환자는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올라가고 의료진은 면역력을 보유해야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는 요양시설 거주자와 직원이 첫 번째 접종 대상자였고 이어 80세 이상 노년층과 의료진, 75세 이상 노년층, 이렇게 노년층에서도 나이대가 높은 경우 먼저 접종하게 됩니다. 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에게 가장 먼저 접종해야 한다고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40%가 요양시설에 나왔습니다.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 대부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만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교육계 종사자, 공무원 등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은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다. 네. 각국은 백신의 보관 조건과 대량 접종을 감안해 백신 접종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노년층이 접종한 후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료소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도 대형 전시회장을 접종시설로 개조하고 있고 또 요양원에는 접종팀을 파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접종 기록 카드를 배포해서 다음 날짜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밝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종 비용은 현재로서는 무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 전단팀을 구성한 지 약 6개월 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파이자를 비롯한 네 곳입니다. 4,400만 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백신이 내년 초에 도입되더라도 실제 접종은 노년층, 의료인 등 우선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부는 제품별 가격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선구매 백신은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어떤 제품이 먼저 들어올지 또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상황과 외국 접종의 동향,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백신 도입은 내년 2, 3월쯤인데 과연 언제쯤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접종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접종 시스템 준비와 부작용 사례 분석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 접종이 합리적이라는 게 현재 정부로서의 입장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노년층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자, 또 보건의료인,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을 포함한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입니다.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은 임상 자료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접종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는 임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소아와 청소년의 접종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접종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비를 어떻게 책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의무 접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 사항인데요.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가 원칙으로 우선 대상자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접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사항인데요. 특정 백신을 지정해서 접종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네, 일각에선 이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파이자 백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하
70도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등 그 제품별로 유통 조건과 유효 기간 또 접종 횟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접종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된 의약품인 만큼 부작용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백신 개발사의 부작용 면책권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백신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또 코로나19 백신은 그 소요된 기간이 짧습니다. 또 각국이 앞다퉈서 백신을 선구매하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작용 면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정부와 관련 업계 또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 보건장관이 오늘을 이 전쟁의 승리에 빗대서 맞습니다. V-Day라고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